자, 오늘은 새로 드러나는 사실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계엄군 관련해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미애 의원과는 저희가 이제 경북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민주당이 네. 거기서 얼마나 어려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혹은 농민들 얘기할 때 모셨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면 계엄군 얘기를 모셨어요. 네. 계엄군 얘기를 모셨는데 지금 임미애 의원이 밝혀낸 것 중에 놀라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특전사가 네네. 계엄 당일날 네. 서울시 CCTV를 들여다봤다.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 1년 전이나 마찬가지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서울 CCTV에 접속했다. 네. 왜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당일날 서울시 CCTV에 접속을 한 거예요. 특전사가. 예. 그러면 특전사가 계엄 당일만 접속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자료 요청을 도대체 언제부터 했어요. 특전사가 서울 CCTV에 관심이 그렇죠. 있었지? 예. 이렇게. 아, CCTV 이걸 특전사가 봤어? 그런데 계엄 당일날만 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지?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1월 17일 날 특전사에서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그러면서 1월 18일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1년치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상 자료가 보관 기간이 1년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급하게 1, 2월 달 것만 먼저 요청을 했고 1월이 처음인 거예요, 그럼? 네네. 그래서 다행히도. 3월부터는 그렇죠. 1월 17일 날 서울시가 공문을 받은 거예요. 특전사로부터. 이거 임미애 의원실이 일을 너무 잘했네 이번에는 삭제되기 직전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받았더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2월까지 총 394회 들여다봤고요. 주로 장소가 용산, 송파, 강남, 여의도 여기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주소를 찍어서 이 인근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간 제가 이거 주소를 좀 다 찍어봤거든요. 어제 구글 앱을 키고서. 근데 조금 더 3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추가 자료를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특전사가 네. 서울시의 CCTV를 보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죠. 아니, 없죠. 그러니까 특전사가 왜 서울 CCTV를 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CCTV는 그 업무 협약에 의해서 국방부가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수방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수방사하고 그 당연히 그렇죠. 수도방이 하는 55사단, 곳이니까. 52사단 예. 뭐 이런 다 곳이 수도방이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데가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전사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특전사가 이렇게 한 건 처음이래요? 처음이에요. 그렇겠지. 특전사가 뭐하러 서울시? 2015년부터 서울시하고 야. 이런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는데요. 2015년에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뒤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원래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권한 없는 사람들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죠. 특전사는 이 CCTV를 1월 달부터 왜 들여다봤답니까? 그 공식 해명이 있어요? 원래 요청을 할 때는 이제 북한의 도발이 NLL 이북 서북 서해 5도상에서 뭐 잦은 도발이 있었고 그로 인한 국가 안보의 위협 그래서 국내에 뭔가 테러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 공문 내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2023년도 거하고 해서 자료를 다 살펴보면 딱히 특전사가 CCTV를 들여다봐야 할 만큼의 그 납득이 갈 만한 외부적인 요건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렇다면 계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네. 예를 들면 MBC가 1월 달에 했던 단독 중에 노들섬 지역을 열람했다 CCTV로 네네. 그런 거 있거든요. 왜 거기를 냈을까?
거기 헬기 착륙장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더 많은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매일 얘기하는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게 거죠.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라는 장기 거죠. 기획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의심하는 정황들이 사실 다른 곳에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걸 다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 특전사가 서울 CCTV를 작년 1월부터 이미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 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예. 근데 그게 작년 1월부터 들어온 거야 공문을 보내서. 네. 윤석열이 이제 그 계엄과 관련 비상대권과 관련된 얘기를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했다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때 징조가 나타났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지요. 22년 취임 이후에 5개월 만에 이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마치 국가 전복 세력인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위기감을 고조하고 국회가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임의위원실에서 밝힌 건 아닌데 소카 네네. JTBC 단독이었는데 소카를 만약에 간첩이 이용하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문의가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작년 8월에 그렇죠. 인민군복에 대한 제보가 사실 저희 방에 들어왔었어요. 그랬었다면서요? 네네. 네.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녹취까지 해가지고 저희 당시 내란조사 진상조사단에 그걸 보냈었고 그때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누구죠? 그 미국의 그 의원. 요즘 브래드 셔먼. 네. 셔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연결되는구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네. 느낌을 북한 받았거든요. HID, 예. 브래드 셔먼 네. 제가 받았던 제보 다 그렇죠. 연결되고 이 소카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이죠. 예 이게 뭔가 퍼즐이 하나 더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소카 받는 화면도 다시 거죠. 한번 띄워주세요. 수방사에서 이번에는 수방사 이제 현장 동원됐던 부대죠. 수방사에서 8월달에 북한군이 만약에 공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 추적 가능하냐고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저게 이제 그런 사전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HID로 하여금 북한 군복을 입고 도주하는 예, 중에 북한의 공격인 것처럼 네. 어떤 작전을 펼치고 나서 도주할 때 그 그러면 차량에 대한 그렇죠. 그 북한- 위치 정보가 확인돼야 되니까. 북한에서 온 소위 이제 간첩이니까 그 북파 난파된 간첩이니까 그 차량을 미리 준비할 수 없으니 설정이 북한에서 넘어왔으니까 설정이 그러면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 북한 군복을 입고 근데 그걸 그러면 실시간 추적할 수 있냐?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를 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문의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네. 준비는 했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 룰을 벗어나는 행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탁 튀어오른 인물이 노상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서는 이 노상원이 많은 키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저희도 보고 있고요. 맞아요. 그런 의심이 하게 그리고 됩니다. 이게 계엄을 사실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가 한국은행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이 일공수여단이 들어오려고 했던 거 예.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또 확인한 거는 중앙전파관리소에도 일공수여단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잠깐만요. 네.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미애 의원실에서 밝혔던 것이 일공수가 네, 한국은행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것도 강남본부에. 예, 도대체 왜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느냐? 공수부대가 한국은행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없지요. 그것도 폭발물 처리반을 대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네. 내용인데 오늘 추가로 밝힌 내용이
중앙전파관리소까지 가려고 중앙전파관리소 네. 중앙전파관리소는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지금 자료 한번 나와 있는데 원래 방문 계획일이 한국은행은 12월 23일이었고요.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26일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12월 17일 날 이거 취소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했고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20일 날 저거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계엄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엄이 12월 14일 날 저희가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예. 실제로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때 들어가려고 했을까라고 보면 그때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고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 그랬을 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계엄 상황에서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뭘 저기가 셧다운 되면은요 모든 방송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파 차단하는 곳인데 말하자면 네, 그렇죠. 샷다운 그다음에 시키면? 한국은행 강남본부는 네. 국내 금융 거래 시스템이 모두 다 IT 시스템이 구축되어 맞아요. 있는 곳이어서 저기가 일이 생기면 증권 시장도 작동이 안 되는 거고 금융기관 간의 거래 시스템도 작동이 안 되는 그야말로 사회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관이었는데 중앙전파관리소를 가려고 했다는 건 처음 밝혀진 내용인 거죠. 네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근데 이게요. 예. 윤건영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달에 국회를 포함한 20개 기관에 내부 설계도를 도면을 요청하는 것을 맞아. 예, 보냈었어요. 그거 다 모아봐야 됩니다. 그런 예, 정황. 그랬는데 거기에 중앙전파관리소가 들어가 있어요. 국회 설계도를 여름에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들어왔을 때 국회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그 사전 모의 정황, 네. 사전 모의 정황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미의원실에서 다 모아보세요 한번. 말 나온 김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것도 일공수였거든요. 그렇죠. 일공수가 건물 내부 설계 도면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했고 7월 달에 7월 달에 거기에 국회도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들어있죠. 그 국회에 자기들이 왜 그게 필요해? 근데 그러니까 국회- 우리가 네. 계엄을 발표한 그때까지만 모든 정황에 다들 집중을 하는데 사실 계엄령이 이 성공을 해서 그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러면, 필요하다.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들 네. 이런 직무들을 지으려고 할 텐데 남아 있는 것들 아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빨리 않겠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다 못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 중에 여름에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다든가 1월부터 CCTV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든가 소카를 확인하려고 했다든가 HID 군복을 언제부터 준비하려고 했다든가 네. 석 달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황들을 지금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 석 달 전이 8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소카한테 공문을 보냈던 그 시기하고 겹쳐요. 겹치죠. 예. 예. 그러니까 노상원이 만약에 당시에 그때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금 방첩사 요원들한테는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뭐 네. 작두도 준비하고 뭐 야구 방문회도 준비하고 이런 지휘를 하고 김용현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도 틀림없이 만났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준비시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백령도 얘기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 CCTV를 특전사가 들여다봤어라는 것을 기사를 보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처럼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작된 도시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오정세 배우가 모릅니다. 나오는 건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보면 서울시의 CCTV를 다 들여다보고 범죄를 조작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HID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겠다. 뭐
영화라는 게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에서 출발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 이 노상원 씨가 이 양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노상원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영화처럼 뭘 그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또 영화 쓰고 있네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관점에서 사전에 기획됐다는 징후만 싸그리 다 네. 모아놓어도 그것이 어느 순간 맥이 통하면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헌재가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심판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임미애 의원실은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실에서 준비한 것들도 다 긁어 모아 산발적으로 하고 끝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들 뒤에 보면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줍기 그 하듯이 이상을 주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쭉 연결하면 네.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네. 자 중앙전파관리소로 가려고 했다. 한국은행 가려고 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한쪽으로서는 아 계엄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저는 오히려 사회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 혼란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돈은 소공동에 아니죠. 유통되기 직전에 네. 거기서 인증해 줘야 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아, 네. 하여튼 그런 상상도 해보고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한국은행 거기를 굳이 왜 가려고 했을까요? 한국은행 관련 전문가들도 한번 모시고 이게 모여지면 네.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뭘 하려고 했는지. 제가 그때 간다 그랬을 때 한국은행 그 강남본부 근무하는 직원하고 통화했었거든요. 야, 니네 기능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래요?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네. 이거 다 그냥 두면 안 되고 다 꼼꼼하게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은행 가려고 했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수부대한테 한국은행 가라고 했으면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앙전파관리소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예. 것이고 이러이러하니 야 가서 뭐 확보해라든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다 밝혀내는데 임미애 의원실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됐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